맛깔스러운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는 그릇에 따라 맛이나 느낌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물 한 잔부터 반찬, 또 밥에 이르기까지. 맛과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건강을 생각하는 요즘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텐데요. 그래서 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옹기. 이거를 우리가 늘 가까이 두고 쓰니까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는 그거를 늘 가까이서 접하니까 그 소중함을 몰랐던 거죠. 너무 가까이 있어 오히려 제대로 보지 못한 우리 민족의 생활 그릇 옹기. 수천 년의 역사만큼이나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그대로 담겨 있는 친숙한 그릇. 그러나 옹기는 시대의 변화에 밀려 우리 기억 속에서 점차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특유의 발효 음식과 함께 해온 이 옹기가 전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숨 쉬는 옹기 뭐 그렇게 말을 한디 그것이 숨 쉬는 옹기가 이래서 좋은갑다.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긴 세월 동안 서민들의 소박한 삶을 보듬어온 우리 옹기. 이 전통 옹기의 숨결을 지금도 지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떠난 자리에서 묵묵히 흙을 빚어온 남도 전통 옹기의 장인. 시대를 거슬러 옛것의 아름다움을 지켰습니다. 옹기 하나로 살아온 55년의 세월. 강진 봉황마을의 옹기장 정윤석 씨입니다. 우리나라의 남쪽 끝 바닷가에 위치한 이곳은 전남 강진의 봉황마을. 강진만을 마주한 이 마을은 예로부터 옹기를 만들던 옹기촌입니다. 옹기 운반이 쉬운 바닷길과 좋은 흙, 그리고 나무가 많아 어렵지 않게 옹기를 생산할 수 있었던 봉황마을. 그러나 수십 명에 달하던 옹기장들은 떠나고 이제 이곳에는 단 한 점의 옹기점만이 남아 칠량 봉황 옹기의 옛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오히려 옹기장의 이름을 걸고 꿋꿋하게 남도의 전통을 지켜온 이분이 바로 봉황의 옹기장 정윤석 씨입니다. 함께 해온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고 홀로 남은 그의 곁을 지금은 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옹기를 빚는 소리도 섬으로 육지로 향하던 수많은 옹기배들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지만 집안 곳곳 생활 속 모든 것이 이 옹기로 채워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간의 세면기까지도 내가 어렸을 때 옹기 세면기로 하고 뭐랄까 소변번 요강까지도 다 옹기로 하고 뭐 밥그릇에 뭐야 전부 옹기만 쓸 때고 심지어는 의복 옷 담은 그릇까지도 뭐랄까 옹기로 하고.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그 어머니까지 모두 옹기를 굽고 살던 마을. 넉넉하진 않아도 옹기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포구의 수많은 배들은 옹기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뭐 한 30톤 될까? 그런 배가 몇십 척이 있고 그랬거든요. 그 적은 배 있고 큰 배 있고 뭐 셋질로 있었거든요. 근데 옹기가 미처 만들들 못해요. 상인들 대주어야 될 거인데 그 사람들이 한참 뭐 많게는 한 달, 뭐 한 20일, 뭐 15일 이 정도 기다려야 물건을 또 구입해왔고. 옹기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옹기는 한 집안의 경제적 지위까지 상징할 정도였습니다. 지게에 옹기를 실어 팔고 다니는 옹기 장수들도 많았는데요.
세월이 흘러 우리의 음식을 보관해온 옹기는 냉장고와 플라스틱 그릇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되죠. 하지만 이 투박하고 거친 옹기가 그토록 많이 쓰였던 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 옹기가 가진 독특한 특성 때문입니다. 뭐 음식이 됐든지 담아놓으면 변질이 빨리 안 되고 또 숙성될 때는 빨리 되면서 다음에 변질이 안 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거. 탁주, 그 막걸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잔 먹더라도 내가 그래서 하면 손님들이 그럽니다. 기분이 좋대요. 여기다 탁 마시면. 옹기는 미세한 구멍, 기공이 있어 우리에게 숨쉬는 그릇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옹기가 언제 처음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담기 위한 그릇, 쉽게 깨지지 않고 액체까지도 보관하거나 운반할 수 있는 보다 단단한 그릇이 필요해지면서 우리 옹기의 역사는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이죠. 이런 음식을 저장하고 갈무리하고 제조하고 이런 거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옹기라는 그릇이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한민족만이 쓰는 그릇이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한민족의 그릇. 청자나 백자의 자기료와 달리 서민들의 실생활에서 부담 없이 사용됐던 옹기. 어두운 밤 불을 밝히고 또 아픈 몸을 치료하기 위해 민간요법에 사용된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생활 속에서 우리와 공존했던 삶의 그릇. 수많은 세대가 지나고 편리한 것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지는 시대. 하지만 옹기를 만든 선조들의 지혜는 지금도 단연 빛이 납니다. 요즘에 우리 식탁에 많이 올라있는 게 커피, 프림, 설탕. 그걸 우리 조상들은 이미 그 전에 했어요. 그러네. 고춧가루도 넣고 깨소금도 넣고 소금도 넣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운반할 수 있게끔. 각기 그 특성에 따라 제 역할을 해온 옹기는 자연과 가장 가까운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흙에서 시작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이 옹기야말로 자연을 닮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한테 해를 하나도 주지 않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한테도 정말 적당한 어떠한 공기와 그 발효와 이런 것들을 갖다 주면서 우리 몸을 이롭게 해주고 떠나는 좋은 그릇이라고 보겠습니다. 웰빙 시대 완성 맞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몸을 이롭게 해주는 그릇이 얼마나 될까요? 자연과 사람을 닮은 이 전통 옹기가 여전히 한 사람의 손끝에서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옹기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선 이 흙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른의 옹기장이 하기엔 벅찬 일이 됐는데요. 힘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힘이 필요하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못하겠지만 옛날에 이 과정부터 그 다음에 옹기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하는데 아무래도 이건 뭐랄까 아까 내가 그러놨더니 성질 나게 촛불해야 된다. 말에 힘차게 쳐야 이게 잘 다지거든요.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 흙을 쳐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흙을 쉽게 깎기 위해서인데요. 아무리 좋은 흙도 어떻게 다듬느냐에 따라 옹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니 흙 속의 이물질을 골라내는 이 작업도 쉬운 일은 아니겠죠. 돌이 있잖아요. 이걸 제거시키고 깎을 때 발견 안 하고 이 속에 계속 쳐봤자 이 흙은 말랑말랑해도 더 안 깨진다 그 얘기요. 육지와 섬, 내륙과 내륙을 이은 바다의 물길을 따라 유명세를 떨쳤던 칠량 봉황 옹기.
그 명성 뒤에는 질 좋은 흙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선 철분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고 알맞게 차진 흙을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요. 질 좋은 흙을 옹기장에 숙련된 손길로 치고 이기고 깎아 다듬어 냈으니 이곳에 옹기는 흙부터 명품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이 흙 자체가 좋다. 모래도 어느 정도 섞이고 또 백토 성분도 섞여 있고 점력도 좋고 점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이 흙이 점력이 없는 것은 자꾸만 찌그러져요. 뭔만 이제 밑으로 내랑긴다 그 얘기요. 옹기 만들 수 있는 흙으로는 최고 좋다 그런 뜻이요. 바다 건너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곳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흙을 만지고 또 만졌습니다. 온기만 알고 살아온 한 세월과 건강한 흙, 게다가 온기의 팔로까지 좋았으니 봉황 온기의 전성시대가 가능했던 겁니다. 잘 준비된 흙덩이는 바닥에 쳐서 넓적한 흙판을 만듭니다. 이 흙판을 차례로 쌓아 붙여 옹기의 기벽을 만드는 겁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 흙판을 뽑아내는 토련기가 이 작업을 대신하기도 하지만 흙을 늘리려 힘을 쓰던 세월을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꾸밀려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있나면 허리만 아프더니 금년은 우측 얘가 아주 막 이렇게 한 50m만 걸어 막 재리고 응바지 여가 여보 뭐랑 하나 웅치 여가 아파요. 그리고 힘들어요. 이게 남 보기는 그 술술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니까 신 것 같아도 어깨에다 힘을 주지. 하루 온종일 온기를 빚어도 눈짐작이란 어림없습니다. 이제는 동료이자 제자인 아들에게도 언제나 꼼꼼하게 일렀습니다. 밑바닥의 크기에 따라 옹기의 높이도 달라지니 어림잡아 만들 수는 없겠죠. 물레가 돌면 옹기 성형은 시작됩니다. 거대한 항아리를 최대한 쉽고 빨리 만들기 위해 이곳의 옛 옹기장들은 넓적한 흙판을 쌓아 올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사실 기벽을 쌓는 방식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경기도나 경상도에선 흙을 마치 가래떡처럼 길게 늘여 기벽을 쌓습니다. 작업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죠. 흙판을 연속해서 쌓아 올리는 이 방법을 이곳에선 쳇바퀴 타래미 기법이라 부릅니다. 남쪽 지방에서만 사용해온 독특한 옹기 제작 기술입니다. 우리 지역은 쳇바퀴 타래미를 기초 작업 붙어서 이런 식으로 넓적하니 이거 딱 연결이 돼서 그런데 이렇게 질거든요. 기드란하는데 이런 식으로 넓적하니 하면 만들 때 빠르고 사람 힘이 덜 든다 해서. 옹기가 잘 팔리던 시절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경쟁하듯 옹기를 만들어내던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엔 작업 속도가 빠른 이 제작 방식이 봉황 옹기장들의 벌이를 쏠쏠하게 했을 테죠. 그러나 그런 시절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상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전보다 더 공을 들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곧 봉황 옹기의 경쟁력을 다시 찾는 길이겠죠. 아따, 마음 조심하면 그 찌인 건 어디 있어? 저기서 보니까 겁나 큰데 높이가. 이번엔 옹기의 높이를 두고 또 한 소리입니다. 전수자와 계승자 사이에선 가끔 이렇게 의견 충돌도 있는데요. 이것은 뭐야 그럼? 그러면 시육술로만 맘조시해라. 뭐 타령이하고 뻗치게 그러냐. 이제 핀잔엔 이골이 났습니다. 아, 이 높이가 너무 높을 것 같은데 이 치수가 있거든요. 만들 때 높이를 몇 센치 만들어야 몇 말 들어간다. 그 시가 있거든요.
20해가 넘도록 옹기를 빚었다 한들 어디 옹기 선생의 잔소리를 피할 길이 있을까요? 봉황의 전통을 이해하고 새로운 옹기를 꿈꾸는 사이 아버지와 아들 옛 옹기장과 계승자의 옹기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갑자기 얘가 밖으로 나왔다. 딱 보세요, 내 거다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나와보니까 여기는 자연스럽게 훅 들어가 버리잖아요. 뭉툭한 흙덩이가 어느덧 옹기의 모양을 갖춰가는 걸 보고 있으면 화려했던 옹기의 옛 시절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지만 봉황마을에는 소나무를 땔감으로 하는 전통 가마가 상당했습니다. 한 가마당 여러 명의 옹기장들이 함께 옹기를 구워냈고 그렇게 생산된 엄청난 양의 옹기들은 목선에 실려 먼 바닷길에 올랐습니다. 그쪽에 제가 이제 1950년대, 60년대, 뭐 70년대 이럴 때는요, 막 그 20세대 이상 됐을 거예요. 가마가 5개였는데 하목 가마가 3개에서 하여튼 풀가동했으니까 가마 3개가. 그리고 우리가 생산한 옹기를 우리 마을은 바닷가이지 않습니까? 그 범선도 항포 돛배. 하지만 어느 순간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옹기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거 문화의 변화와 플라스틱의 범람으로 옹기는 설 자리를 잃게 됐고 옹기장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언젠가는 우리 소비자들이 다시 뭐 양그릇이라 할지 뭘까 플라스틱이라 할지 뭐 그때는 뭘까 그 함석 도당 그런 것 갖고도 물동하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모든 것들이 써보고 다시 옹기를 찾을 때가 올 것이다. 그 고래창자가 먼저냐 옹기가 먼저냐 그런 마을이에요. 얘가 그렇게 최초로 생겼다니까요. 그런 마을에서 남하지 않으면 맹맥 끊어져 보면 누가 옛날에 이거 오셔보면 옹구 마을이라고 하겠어. 다행히 봉황의 전통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옹기를 향한 그 마음과 생각을 지금 고맙게도 아들이 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옹기장의 삶을 결코 물려주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내가 고생한 일 생각해서 어떻게 하더니 내가 노력해서 하다못해 중고등학교라도 내서 하여튼 어디 도시에 가서 뭐 철공소를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기술 배웠고 살라고 그런 생각으로 나는 했는데 자식들한테는 한마디로 죽어도 밀려 안 줄란다 했거든요. 하고 못하게 했고. 이거 보니까 옹기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또 옹기가 안 되고 사양 사람을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나는 하고 싶대요. 시대를 거스르는 것은 참 고단한 일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면 살수록 견뎌야 하는 삶의 무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 옹기엔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 뭘 따질까? 분명히 문화를 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메모장에 미래는 문화전쟁이다. 문화전쟁. 문화가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는 세상. 전통이 세계를 움직일 거라는 예감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사라지던 옛 옹기들이 서서히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을 보며 이 시대의 옹기장은 이제 새로운 옹기를 빚어야 함을 직감합니다. 나는 하다 말라고 배운 대로 하지만은 시대 흐름에 맞춰서 팔로 잘 팔린 것을 만들어야 쓰겠더라.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소품도 만들고 말하자면 어떤 옹기라고 해서 작품용으로도 많이 사가더라고요. 선배 옹기장의 그 가르침에 따라 달라진 옹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전통의 숨결을 지키면서도 또 다른 발돋움을 준비하는 옹기. 둥글고 배부른 원래의 형태를 깨고 옹기 고유의 색까지도 벗어던지며 옹기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옹기는 단지 평범한 그릇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술적으로나 어떤 미적으로 평가가 아직 덜 돼서 그렇지 제 눈에는 보여요. 이게 굉장하다는 것은. 또 항아리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보면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그게 예술인 거예요. 예술. 내가 봤을 때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 옹기의 가치는 세계가 먼저 인정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로 평일에도 늘 붐비는 이곳에 지난 2008년 6월 한국관이 개관했습니다. 이곳엔 한국의 전통 도예, 다양한 자기들과 함께 바로 칠량의 봉황 옹기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옹기의 영어 표기는 로마자 ONGGI, 옹기, 세계도 한국의 그릇임을 인정한 겁니다. 이렇듯 우리 옹기에 대한 세계의 관심 속에서 이제 옹기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남도의 옛 옹기장은 우리 옹기가 인정받게 될 날이 올 줄 알았던 걸까요? 그동안에 이것저것 써보니까 옹기가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물이라고 할지 이런 것은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보람이다. 그게요.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야 나타났구나. 그동안 옹기는 늘 청자의 빛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청자와 버금가는 역사를 가졌지만 언제나 그 그늘에 가려져 있던 우리 옹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민족의 삶을 담아내고도 그만한 대접은 받지 못했습니다. 청자의 고장으로 잘 알려진 전남 강진은 고려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청자의 산실로 통합니다. 21세기 도공들에 의해 오늘도 무수한 고려 청자들이 재현되고 있는데요. 깊고 은은한 비색을 자랑하며 여전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청자. 그 아름다움에 매료된 사람들은 우리 생활 속 깊은 곳에 자리했던 옹기는 쉬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청자의 아름다움 뒤엔 수많은 옹기장들의 서름이 숨겨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경쟁력을 이래서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있겠지만요. 이렇게 뭐 하니까 굉장히 갈시당한 느낌이고 내가 이거 잘해서 그냥 항아리를 그냥 엄청 비싸게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막 오기도 생기고 너무 사람들이 미운 생각도 많이 가졌어요. 옹기의 가치를 몰라주는 시대. 원망은 더욱 전통을 고집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곳의 옹기엔 원망과 서름 대신 봉황의 자존심이 새겨졌습니다. 다 빚은 옹기가 건조되는 사이 옹기의 발을 유약을 준비합니다. 옹기 제작에 사용되는 유약은 소나무를 태운 나무재로 만듭니다.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엔 약토를 준비하는데요. 약토는 소나무가 많은 산에 나뭇잎이나 풀뿌리가 쌓여 썩은 흙입니다. 자연에서 얻은 이 약토와 나무재가 섞여 천연 유약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화공약품이 첨가되기도 했었습니다. 윤기가 나고 번지르르한 옹기를 얻을 수 있어 멋모르는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래서 한때 많은 옹기장들이 화공약품을 사용했습니다. 화학약품 쓴 옹기는요, 온도를 1200도나 1240도, 50도 못 된다고요. 그 원인으로서는 불로다가 증발해 나가버려요. 하기 때문에 색이 좋게 하려고 보니까 온도를 낮췄대거든요. 한 1100도나. 그러다 보면 보기는 좋고 옹기가 좋은 것 같은데. 옹기의 단면만 살펴봐도 화공약품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여기서 깨뜨려 놓은 거거든요. 깨뜨려 놓은 건데 이 온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손님이 가까워서 금방 요런 거 이만한 거 사러 왔거든요. 깨진 것을. 이거는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온기를 일으켰기 때문에 속이 빨개요. 잘 익은 것은 말아 이렇게 검은빛이 난다고요. 속에까지. 알맞게 색깔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겉에만 좋지. 사람 속하고 겉에가 똑같은데 속까지 겉에만 좋고 속은 나쁘다 그 말이에요. 불량한 놈이야. 사람 같으면. 옹기도 사람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니 말입니다. 잘 고르고 걸러낸 나무재와 약토는 물에 풀어냅니다. 화공약품이 들어가지 않은 천연 유약이야말로 옹기가 자연의 그릇인 비결입니다. 잿물을 체에 통과시켜 이물질을 걸러내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유약을 체에 걸러주면 입자가 고와져 시유했을 때 옹기의 색이 곱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옹기가 새 옷을 입을 차례입니다. 역시 옹기의 고운 색을 위해 만들어진 유약은 삭혀서 시유하는데요. 걸쭉하게 잘 삭혀진 듯하죠? 농도가 잘 맞춰진 유약 위로 옹기가 옮겨지고 시유는 시작됩니다. 옹기를 회전시켜 유약을 골고루 바르고 바닥에 고이지 않도록 속에 든 유약을 빼냅니다. 사실 유약 작업은 어려운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만 알맞은 두께로 유약을 바를 줄 아는 옹기장에 능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매끈한 옹기에 투박한 문양이 그려질 차례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옹기장의 손끝에서 거칠지만 멋스러운 무늬가 그려집니다. 옹기에 색을 입히는 이 과정에서 유약은 옹기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옹기 흙에는 분명히 모래알이 들어있다가 했잖아요. 그 사이사이로 너무 숨구멍에서 너무 새쁘면 안 되거든요. 새고 심지어는 뭐 간장이 샌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막아준다는 얘기요. 이 유약이, 이 잿물이. 그렇다면 옹기는 어떤 방법으로 안전하게 음식을 보관해 왔을까요? 옹기의 단면을 100배로 확대하자 다양한 크기의 기공들이 수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미세한 기공들로 이루어진 이 옹기가 외부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곳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옹기의 미세한 공기 구멍들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옹기에는 작은 기공들이 있어 공기는 통과시키는 반면 바깥에서 유입되는 물은 막아냅니다. 기공이 공기 입자보다는 크고 물 입자보다는 작기 때문에 옹기는 숨 쉬는 그릇이 됩니다. 하여튼 옹기는 뭐 쌀이고 뭐이고 뭐 다 담아놓으면 다른 것은 그냥 뭐 썩어 불고 뭐 어쩌고 한데 이거는 숨을 쉬기 때문에 말하자면 변질도 안 되고 음식물은 계속 그 맛을 유지하고. 방수와 통기, 발효와 저장이라는 우수성으로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를 지켜온 옹기. 한국의 전통 식기이자 발효 음식을 만들어내는 건강 그릇으로 알려지면서 우리의 옛 옹기는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전통 장류를 취급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강진의 옹기를 만납니다. 사실 한국의 음식과 옹기는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하지만 전통장을 만드는 이곳에서도 옹기만 사용해 본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냥 힘들잖아요.
씻어서 또 하고 또 운반하다 깨지면은 또 몇십만 원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몇 개 그 스텐 제일 좋다는 걸로 해봤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아니던가요? 왜냐면은 이건 저거 숨쉬는 항아리잖아요. 이건 숨쉬는 항아리여서 자꾸 이렇게 내뱉고 물이 사가도 이렇게 내뱉는데 스텐 항아리는 이렇게 담아놓고 있으면 위에는 이렇게 단단하니 좋지만은 밑에 가면은 죽이 되어 갖고 있어요. 발산을 못 해가지고. 식품을 발효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그릇. 숨쉬는 항아리로서 옹기는 그렇게 우리의 식문화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옛 옹기의 부활 그 중심에 칠량의 봉황 옹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옹기를 쓰느냐에 따라 장의 그 맛이 달라지니 좋은 옹기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이곳의 모든 옹기는 칠량 봉황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보면은 우선 좀 보기는 좀 세련된 맛이 없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이 옹기가 너무 장하고는 제일 어울린 항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옹기가. 그래서 나는 이 옹기를 전부 지금 우리 이 장고 안에 있는 것이 전부 정선생 옹기예요.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은 우리 밥상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좋은 그릇에 담아 먹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건강을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자연의 그릇 옹기는 진정한 웰빙 그릇으로 자리했습니다. 그릇 하나로 건강한 밥상이 완성되면서 자연스레 많은 사람들이 옹기에 담긴 음식을 찾고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 그 까다롭지 않고 편안하고 그 뭔가 그렇게 좀 믿을 수 있는 것 같고 이웃집 같고 저희 한국적인 그런 정서가 담겨 있으니까 맛깔스러워 보이고 그다음에 정성이 담겨 보이고. 향토 요리를 주로 하는 이곳은 모든 음식과 재료를 옹기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담아내든 맛깔스러워 보이는 옹기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의 자리를 옹기가 다시 찾았다는 것은 이미 옹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 뜻합니다. 근데 일본에서 사기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사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음식 식당에서 메라민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저희도 세계적으로 나가려면 일단 그릇부터 옹기로 해서. 우리는 오늘 전통 문화에서 세계 속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옹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변했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 녹아있는 이 옹기에서 신비한 기운을 느끼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 일반 사람이 플라스틱 컵으로 마시면 그냥 일반 물인데 옹기에다가 물을 따라서 컵에다가 마시면 이 물이 급변하게 변합니다. 굉장히 맛있는 물이 돼요.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옹기는 이제 그릇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소박하고 포근한 옹기의 장점을 살려 장식품으로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련되고 화려한 멋은 없을지라도 옹기는 보는 사람에게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이 옹기를 통해 사람들은 잊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 잠시 떠올리게 되겠죠. 예전에 있던 옹기들,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것들, 많이 사라져간 것들이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이런 게 어떤 용도인지도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옛날 생각들 하시면서 좋아하시죠. 딱딱하고 차가운 이미지가 쏟아지는 이 시대에서 둥글고 따뜻한 것들에 대해 말하는 옹기. 우리는 조금씩 달라진 모습의 옹기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루 해가 질 무렵
봉학마을에 남은 마지막 옹기점이 불을 밝힙니다. 요즘은 옹기를 굽는 방식도 많이 달라져 전통 가마 대신 전기나 가스, 석유 가마를 사용합니다. 바닷바람에 잘 말려진 옹기들이 가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 가마처럼 층층이 쌓지는 않지만 현대식 가마에 옹기를 쌓을 때도 정해진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들 때도 내가 볼 때는 여기만 들어서는 지혜가 아니다. 여기하고 여기를 들어줘야지. 턱 멜쳤고. 현대식 가마에 옹기를 쌓을 때는 지주 위에 내화 열판을 받치고 그 사이사이에 옹기를 놓습니다. 역시 신경을 써야 하는 작업입니다. 저 지주라고 저거 서 있지 않습니까? 저거 자빠지면 옹기가 다 자빠져 버려. 그렇기 때문에 수평을 잘 이뤄서 아주 최고로 신경을 써야 돼요. 옹기가 불에 구워지는 동안 최대한 파손을 덜하기 위해선 모든 것이 수평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예전에도 땔감을 절약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양의 옹기를 가마에 넣었는데요. 요즘에도 이렇게 큰 옹기 사이사이에 소품의 옹기들을 채워 넣습니다. 혹시나 옹기끼리 서로 붙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들이 다 가지고 유약이 이렇게 높거든요. 그러면 띄어내면 어딘가 모르게 그 작품에서 옹기에서 뭐랄까 벗어지고 생살이 사람 같으면 생살이 툭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B급으로 들어가거든요. 한 5개 이상 개면 옹기 바닥엔 백토나 왕모래와 같은 내화물질을 깝니다. 옹기와 열판이 붙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의 가마에선 쌓을 수 있는 옹기의 양은 많지 않지만 깨끗이 구워진 옹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돼야 수평 잘 이루어졌네. 수평이. 가마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뗄 수 없는 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이 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만들어서 건조해서 뭐랄까 유약 작업해서 이 가마에 재기 전에 그 수고를 했지만은 일할 때부터서 잘 해가지고 옹기가 가마 불 때서 완성돼서 나올 때까지 꺼낼 때까지 잘 돼야만이 그동안의 수고 고생한 보람이 있거든요. 드디어 가마의 레일이 움직이고 옹기가 가마 속으로 들어갑니다. 옹기는 이렇게 옹기장에 손을 떠나는데요. 이제 가마 속에서 옹기는 홀로 뜨거운 불길을 견뎌야 합니다. 잘 됐다. 이제 문 닫세. 큰 이상 없이 잘 구워져 나온 옹기를 두고 이곳에선 병이 나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전통 가마에서 옹기를 구울 때보다 반 이상 수고를 덜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잘 구워진 옹기를 기다리는 옹기장의 마음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옹기가 가마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 옹기장은 잠들지 못합니다. 17시간 동안 서서히 온도를 높여 구워야 하는 옹기. 이 또한 온도 조절을 잘해야 파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계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세상이 됐지만 시간에 따라 불의 온도를 조절하는 이 기술은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1152도) 온도는 1240도까지 올라야 합니다. 천천히 불의 온도를 올려줘야 하니 온도계를 잘 지켜봐야겠죠. 이간에 불은 천천히 떼진 것이 가장 현명해요. 가령 1000도를 올릴 때 단 5시간에 올릴 수도 있고 10시간에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5시간에 1000도 올린 것보다는 내가 생각에는 내 경험담에서는
10시간 떼갖고 천도 올린 게 가장 믿어요, 믿어. 실패율이 없다, 그 얘기야. 내 경험담으로 해서는. 이제는 단 하나만이 남아있는 봉황마을의 전통 가마. 이곳에서 옹기를 구우려면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번을 정해 가마에 불을 지폈는데요. 병이 나는 옹기들도 많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불을 떼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 일주일 동안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개대거리로 떼거든요. 그랬을 때 갑자기 온도를 어떤 사람 높여서 떼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낮춰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하다 보니까 실패율이 많았지만은 그와 달리 실패율이 적은 현대식 가마. 그렇다고 눈을 뗄 수는 없습니다. 모두의 촉각이 뭔가에 집중되는데요. 바로 철사입니다. 이것을 통해 옹기가 불을 잘 견디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보여요. 막 거시하고 그러고 새꼬지가 탁 달아붙고 붙어요. 이렇게 옹기 몸뚱아리 대면 그걸 보고 아, 이 정도면 뭐 불을 다 뗐다든지 아, 조금 더 떼야 된다.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간과 노동력을 줄인 현대식 가마는 90% 이상의 완성률을 보이며 힘써 옹기를 빚는 옹기장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드디어 불은 정점에 달하고 신속하게 옹기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옹기가 머금고 있는 열기를 스스로 식히도록 이 밤은 그냥 보내야 합니다. 다음 날 가마 문이 열렸습니다.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옹기들. 이번에도 잘 견뎌냈습니다. 수많은 옹기를 만들어냈을 옹기장에게 이 옹기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잘 온도가 잘 익었는데 이번 가마는 이쪽이 내가 손질한 이곳이 온도가 약간 셌는데 그래도 온도가 세면 이렇게 색깔이 나눠놨잖아. 그걸 보고 아는데 그런 대로 잘 떼졌다. 잘 익은 옹기는 소리부터 다릅니다. 소리가 날카롭게 나온 거, 날카롭게 소리가 들리는 것이 말하자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옹구가 좋다. 이해간의 옹구는 잘 익은 놈이 좋아요. 잘 익은 놈. 불의 강약에 따라 이렇듯 옹기의 빛깔도 달라집니다. 고온의 불을 견뎠다고 하기엔 정말 작은 옹기죠. 그 인내를 통해 옹기는 완성되는 겁니다. 병이 난 옹기가 없어야 할 텐데요. 겉과 속, 밑바닥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옹기장.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만든 것이 없으니 보고 또 보고 두드려까지 보고서야 마음을 놓습니다. 마지막 테스트까지 거치고 이제 하나의 완전한 봉황 옹기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오랜 세월을 넘어 자연과 전통으로 빚어진 살아있는 생명체. 이것이 바로 강진의 봉황 옹기입니다. 지난해 가을 봉황마을엔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사라졌던 옹기배가 복원된 겁니다. 하나, 둘, 옹기로 배가 가득 채워지고 봉황 옹기장의 항아리들을 실은 옹기배는 아주 오랜만에 닻을 올렸습니다. 나 죽기 전에는 옹기배가 옛날처럼 옹기를 싣고 우리 공장 앞에 이 바다에서 떠난 것을 못 볼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아주 기분도 좋고. 이제는 영영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옹기배가 다시 바닷길에 올랐습니다. 옛 옹기장에 또 다른 꿈을 싣고 배는 바다를 가릅니다.
이제 다 사용해봤으니까 그것을 옛날처럼 다시 그 옹기를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시대가 나 죽기 전에 돌아왔으면 쓰겠으나 나이가 많아갖고 몰라 바질란가 먹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삶을 대변해온 그릇 옹기. 전통의 숨결과 장인의 손길 속에서 오늘도 옹기는 탄생하고 있습니다. 옛 선조들이 이뤄놓은 것에 대한 믿음과 우수한 우리 옹기에 대한 자부심이 옹기장의 자리를 지키게 했습니다. 옹기를 찾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옹기장으로서의 삶은 계속될 겁니다.